사도인들은 칼을 외상으로 팔면서 그 자리에서 예언을 전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시기나 내용이 직접적이고 알아듣기 쉬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준비한 사도인의 예언 두 가지는 지금까지의 예언들과는 약간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인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다소 특이한 방법으로 예언을 전해주어야 했는지 그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1. 중국 로양에 나타난 사도인의 숨겨진 예언 내용. 2021년 중국의 로양 지역에 사도인이 나타났다는 글이 올라왔다. 며칠 전 고향인 로양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하셨어요. 어떤 남자가 오전에 몇 자루의 칼을 가지고 마을에 노점을 열었는데 그는 이상하게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고 가격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물어봤더니 그는 칼을 외상으로만 판매한다고 했어요. 판매하는 칼의 가격을 결정하고 나면 구매자가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 후에 칼을 파는 남자는 예언을 적은 쪽지와 함께 구입한 것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이 시연되면 값을 받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에 하나둘 몰려왔고 그 남자가 파는 칼을 살펴보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았어요. 게다가 당장 돈을 내지 않아도 됐고 만약 예언이 빗나간다면 나중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칼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자 그 남자의 칼은 모두 판매가 되었고 그는 물건들을 정리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칼을 팔던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인이었으므려. 그리고 그가 사도인으로부터 받은 쪽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불초한 무리들이 오림에서 번성하는구나. 흰 원숭이에 출세하고 검은 쥐의 화가 일어난다. 이기소우가 결국엔 긴강에 떨어진다. 오늘 천하에 대해 물으니 그 대답에 송이 있다. 첫 문장의 불초한 무리는 품성이 나쁘고 재능이 없는 어리석고 못된 사람들을 말한다. 또한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집단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림은 중국 복건성의 한 지역 이름인데 못된 집단이 중국 복건성 지역에서부터 번성하여 퍼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에서 흰 원숭이를 시기로 본다면 오행의 금에 해당하는 경신년으로 볼 수 있다. 현재와 가장 가까운 경신년은 1980년, 2040년이다. 출세한다는 것은 출생 연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세상에 알려지는 연도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흰 원숭이는 1980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 있으며 혹은 어떤 중요한 누군가가 2040년에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는 때인 검은 쥐는 임자년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와 가까운 임자년은 1972년과 2032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2032년에 재앙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흰 원숭이와 검은 쥐를 전염병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만약 전염병을 예언하는 것이었다면 흰색과 검은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이기소우가 마침내 긴강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다. 이기소우에서 이는 오랑캐의 땅이라는 뜻 외에도 평탄화나 평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이라는 글자를 취할 수 있다. 기의 본래 의미는 수도 주변의 넓은 지역을 의미하며 수도와 가까운 곳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라는 글자는 가깝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우의 소자는 힐 소자이다. 그리고 이를 흰 백자로 생각하면 익힐 습자가 나온다. 이기소우가 결국에는 긴강에 떨어진다는 이 부분은 중국의 유명한 예언 그림인 철판도와 일치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잠시 철판도 예언을 살펴보면 철판도는 역대 왕조의 마지막 운명을 예언한 책이며 예부터 금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비밀리에 전해졌다.
그리고 1951년 중국에서 한 고등학생 왕씨가 집에 있던 철판도라는 제목의 예언서를 학교에 가져왔고 그 예언을 본 학생들 중에 한 명에 의해 철판도가 알려지게 되었다. 철판도의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의 골짜기 위로 검은색의 새 4마리가 차례로 날아간다. 그런데 오른쪽 산봉우리 중턱에 하얀색의 새 한 마리가 절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며 산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그 뒤를 따르는 새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림 아래쪽에는 흰 깃털의 새가 산에 부딪혀 죽는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흰 깃털의 새는 익힐 습자의 파자로 해석되며 이 그림은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흰 깃털새에 의해 끝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 깃털새가 결국 중국 공산당을 위해 희생을 당한다는 것이다. 사도인의 예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기소우는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결국에는 추락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마지막 4번째 문장을 보면 오늘 천하에 대해 물으니 그 대답에 송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다. 여기서 송이 있다는 말은 중국에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며 송나라처럼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분열된 상황이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 2. 사도인이 예언한 2026년 2023년 8월 16일 오전이었다. 중국 야오닝성 진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외상으로 칼을 파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헬멧과 마스크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그의 오토바이에는 확성기가 하나 있었고 주방칼, 가위, 낫을 팔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확성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울렸다. 주방칼, 가위, 낫을 팝니다. 한 개에 55위안이고 3년 후에 돈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하게 예언을 하지 않고 외상을 주겠다던 이번 사도인은 예언 대신 55위안이라는 가격을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55위안이라는 부분은 중국어로 깨어나십시오, 깨달으십시오라는 뜻의 문구와 발음이 비슷하여 3년 후에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니 어서 깨어나라는 뜻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2023년 10월 17일 허베이성의 청도에서도 같은 광경이 벌어졌다. 대략 5, 60대로 보이는 사도인은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매우 온화하고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칼을 구경꾼들에게 보여주었고 옆에 작은 스피커에서는 이런 말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칼도 팔고 가위도 팝니다. 3년 후에 돈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구경꾼은 궁금해하며 이렇게 물었다. 3년 뒤에 돈을 받으러 오신다고 했는데 3년 후에 외상을 한 사람을 어떻게 찾지요? 그러자 사도인은 그저 웃으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칼을 계속 보여주며 칼이 아주 잘 든다고만 말할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칼이 잘 든다는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칼이 매우 빠르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도인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다. 칼이 매우 빠르다고 한 것은 아마도 시간이 촉박함을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이 칼을 휘둘러 인간 세상의 악의 뿌리를 잘라낼 것입니다. 2023년의 예언이었으니 사도인이 말한 3년 후는 2026년이 된다. 정말 하늘이 칼을 휘두르게 될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도인이 강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2026년에 큰 재난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도대체 2026년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왜 이번 사도인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일까? 지금까지 사도인의 예언들을 보셨는데요. 첫 번째 사도인의 예언 내용이 만약 그분의 추락과 중국의 분열을 예언하는 것이 맞다면 흐름상 불초한 무리들이 그럴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거대 집단이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불초한 무리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방향을 보시면 일본 쪽이긴 하죠. 과연 불초한 무리들은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불초한 무리들은 글자 그대로 보면
그분보다 더 심각한 그야말로 악질 집단인 것 같죠? 중국의 분열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네요.